M4 Max가 장착된 맥북 프로에 여러가지 전원 모드가 있고 다른 노트북에도 이전 버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노트북을 받았을 때는 잘 보이지 않지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전력, 자동 및 고전력이며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저전력이나 고전력으로 전환하면 성능이 향상되나요? 충전기를 꽂거나 뽑으면 전원이 꺼지나요? 그러면 동일한 전원을 얻을 수 있나요? 이것들은 아주 좋은 질문이며 이 비디오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 어떤 전원 모드를 사용해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 비디오는 ASUS 프로토 P16에서 제공합니다. 멋진 외관뿐만 아니라 워크스테이션 성능을 가져올 수 있는 쿤극의 크리에이터 노트북입니다. 전문가용 16인치 4K OLED 디스플레이, AMD Ryzen 9 AI CPU, NVIDIA RTX 4070 GPU를 탑재했으며 이것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래 영상 설명에서 이 장치에 대한 전체 재생 목록과 전체 계열을 확인해보세요. 이 비디오의 이 부분을 후원해주신 ASUS 프로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에 이 맥북 프로를 설치했습니다. 이 두 케이블은 여기 세트 바로 옆에 있는 이번 키 도크로 연결되고 그 도크는 실제로 이 두 케이블로 노트북을 96W로 충전합니다. 전원이나 배터리를 살펴보면 완전히 충전되어 있고 전원 설정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배터리 설정으로 가면 배터리 사용 또는 전원 적응 중 전원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자동 저전력 및 고전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원 어댑터에 있고 예를 들어 저전력으로 설정하면 여기에서도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저전력, 자동 및 고전력이 있습니다. 자동인 경우 이 에너지 모드는 높거나 낮음에 관계없이 숨겨져 있으므로 거기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충전 중이든 다른 설정이든 바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전기를 꽂은 도크가 있는 경우 자동으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와 같이 무언가를 연결하면 예를 들어 고전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고전력을 원할 때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 팬을 켜는 것이 마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배터리를 사용하여 이동 중이라면 가장 전력 효율적인 배터리 수명을 얻기 위해 저전력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원 모드 사이를 전환할 때 하드웨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제가 설명하려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전력이고 화면 이쪽에 꽤 많은 것을 열어두었습니다. 또한 OBS에서 화면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거기에 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가 열려있고 시네벤치가 열려있고 다른 많은 비트가 있지만 우리는 이것과 전원 카드를 원합니다. CPU의 전력 소모량을 볼 수 있고 지금 팬 속도를 볼 수 있습니다. 팬은 0이 아니고 아이들링도 아닙니다. 매우 낮은 온도에서는 팬이 완전히 꺼지지만 지금은 약간 켜져 있고 모든 것이 녹색이고 온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CPU 멀티코어에서 코어를 눌러 통계를 다시 여기로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은 약 15W로 부스트된 다음 약 8에서 10W로 다시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PU 전력 소모량은 9W이고 보시다시피 온도는 60에서 70도까지 크게 상승하지 않습니다. CPU 속도는 전혀 변하지 않고 조금 실행시켜보면 8에서 10W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P코어는 1.8GHz로 E코어는 실제로 2.6GHz로 실행되어 거의 완벽하게 안정화되었습니다. P코어보다 훨씬 더 높고 전력 소모량은 거의 똑같습니다. 이제 이 전력 모드를 낮음에서 높음으로 전환하면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즉시 우리의 P코어는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코어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저전력 모드는 실제로 P코어 사용을 제한하고 이 코어가 정확히 계속 실행되도록 합니다. 보세요. 이 코어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P코어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는 일은 제 생각에 108도에 도달하면 열적으로 조절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걸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60W 패키지 전력 소모에서 48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팬들이 점점 더 기뻐하면서 이제는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전력 모드에서는 매우 빠르게 최고치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좋아요. 50W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팬이 속도를 높이면 전력 소모도 점점 더 높아집니다. 식은 다음에는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대략 4.0GHz로 돌아갑니다. 좋습니다. 지금은 51W입니다. 그들은 5000rpm 정도에서 시작합니다. 아직도 램핑 중이에요. 지금 들리시나요? 저걸 보세요. 54W, 55W, 56, 약 3.9GHz. 이제 CPU가 58W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팬들은 이미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둘 다요. 그래서 우리는 56, 57, 58W를 밀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우리는 방금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전력 소비가 다시 낮아졌습니다. CPU 클럭 속도 그렇게 빨리 실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CPU가 식으면요, 컴퓨터가 냉각되고 있습니다. 팬이 다시 유유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놔둘 것입니다. 여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기 위쪽에 보이는 게요, 즉 우리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뜻이죠. 우리는 열적으로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팬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요. 하지만 문제는 내가 골을 넣었더라면 쓸데의 시네벤치에서 다시 여기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를 시작했을 겁니다. 바로 여기서요. 팬은 계속 펴져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손님도 더 좋았을 겁니다. 그러니 최고의 시네벤치 손님 점수를 원한다면 2번 연속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팬은 이미 최고로 램핑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타사 팬 소프트웨어를 구하세요. 그러면 실제로 항상 100% 속도로 팬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우리 팬들은 다시 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에너지 모드를 자동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을 누르세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녹색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40, 40. 지금은 모든 것이 다시 녹색으로 돌아왔습니다. 비슷한 것. 우리는 약 55, 56W로 갈 거예요. 우리의 기온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어요. 좋아, 보세요. 110도까지 갔어요. 우리는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천천히 다시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팬이 다시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조금 동안 돌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의 온도는 여전히 꽤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팬은 5000rpm으로 속도를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우리의 전력 소비량은 대략 49에서 50W 정도입니다. CPU에서 그들이 밀어붙이는 10W는 아닙니다. 추가 전력 모드로 끝까지 보셨듯이요. 우리는 그것을 약 50W로 설정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60W로 다시 밀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팬들은 결코 3500rpm 이상으로 회전하지 않았습니다. 고전력 모드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원 코드를 뽑으면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전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살펴보죠. 보시다시피요. 패스트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 중입니다. 우리는 대략 8, 9W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8에서 10W. 이는 이전과 정확히 동일했습니다. 보세요. 전혀 변하지 않아요. 팬은 아직도 운행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동 전원 모드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56, 57W 들어갔어요. 58W. 그리고 우리가 매우 높은 온도에 도달하자마자 108 그렇다고 믿습니다. 이제 모든 CPU 코어는 약 49W로 돌아갑니다. 팬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요. 우리는 약 50에서 51W를 소모하고 있어요. 이는 플러그를 꽂은 전력보다 배터리 전력이 약간 더 많습니다. 흥미롭게도. 하지만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58.9W의 추가 출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3.9보다는 3.76입니다. 하지만 제가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테스트가 완료되면 매우 빠르게 고전력 모드로 전환합니다. 그런 다음 이동을 누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필요없는 궁극의 고전력 모드를 볼 수 있었습니다. 팬들이 이미 기대감을 높이고 있거든요. 좋아요. 고출력. 방금 고출력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지금은 배터리로요. 그냥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럼 뭐가 보일까요? 56, 57로 부스트했습니다. 60W에 가깝습니다. 이제 팬들은 4000rpm을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교환한 곳 더 높아져요. 그리고 57W 이상이에요. 코어 클럭 속도는 3.9입니다. 네, 팬들은 정말 미칠 지경이에요. 그리고 CPU는 57, 58, 59W를 소모합니다. 하지만 점수는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둘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보세요. 이런 성능 저하가 없습니다. 그냥 고민합니다. 이제 됐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 팬들은 이미 열정을 불태우고 있거든요. 이 팬 중 하나는 거의 6000rpm으로 회전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전력 소모가 약간 변동하더라도요. 클럭 속도가 매우 견고합니다. 즉, 전압으로만 놀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끔은 전력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클럭 속도는 3.9라고 합니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자면
배터리에서 전력이 같은지 아니면 플러그를 꽂았을 때인지. 답은 예입니다. 동일한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노트북의 전체 성능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플러그를 꽂았을 때만, 아니면 맥북 140W 충전기와 함께 제공되는 독점 충전기를 사용하고 있을 때만 실제로 어떤 충전기에나 꽂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충전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전력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100W 충전기와 같은 것을 선택하더라도요. 아래 설명에 몇 개의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한 여행용 어댑터나 충전기를 원할 겁니다. 여전히 맥북의 전체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큰 덩어리를 가지고 다니지 않고도요. 그 큰 덩어리의 큰 이점은 조금 더 빠른 노트북 충전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게 필요하지 않다면요. 훨씬 적은 것으로도 충분하다. 그럼 언제 다른 전원 모드를 사용해야 할까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이었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요? 맥북 프로를 맥북 에어로 사용하고 싶은 경우 그냥 타이핑을 많이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가장 오래가는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배터리를 저전력 모드로 설정하겠습니다. 즉 타이핑을 많이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웹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코어 성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꽤 높은 클럭을 유지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4GHz입니다. 여전히 클럭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일 코어 스냅이니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편집을 시작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저는 아마도 저전력에서 자동으로 바꿀 것입니다. 즉 이 맥북 프로의 성능의 90%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창의적인 애플리케이션이나 워크플로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빨리 끝낼 수 있어요. 배터리의 고전력 모드를 사용하려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에게 그럴 겁니다.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배터리의 고전력을 언제 사용해야 할지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배터리가 매우 빨리 소모됩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이미 몇 가지 테스트를 92% 마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일은 전원 어댑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높은 전력으로 남겨두곤 했습니다. 플러그를 꽂았을 때, 집에서 일을 하든 편집을 하든 플러그를 꽂았을 때 높은 전력으로 두세요. 특히 도킹 스테이션에서 할 때는요. 반드시 높은 전력으로 설정하세요. 펜 속도는 별로 신경 안 쓰실 테니까요. 그리고 최고의 성능을 원하실 겁니다. 최고의 수출 성능, 고전력 모드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조용하게 하고 싶을 때 메모를 해야 할 수도 있는 환경에서, 아니면 백그라운드에서 편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면 조용히 해야지. 그럼 아마 자동으로 설정할 거야. 그리고 펜이 그렇게 크게 돌지 않을 거야. 그럴 거라는 걸 알잖아. 괜찮은 소음. 둘째로 전원 브릭에 있다면, 예를 들어 포함된 전원 브릭, 그리고 당신은 어딘가로 가려고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저는 그곳을 높은 전력으로 설정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그곳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자동으로 설정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조금 더 적은 전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배터리가 더 빨리 충전될 것입니다. 이제 전원 모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았죠? 차이점은 무엇인가, 언제 사용해야 하는가, 그리고 하드웨어가 그것으로 무엇을 하는지. 좋은 선택을 하세요. 올바른 전원 모드를 선택할 때 이 맥북을 확인하고 싶다면, 또는 채널의 다른 콘텐츠 중 일부, 채널에는 많은 콘텐츠가 있습니다. 이곳의 성능 리뷰를 확인하세요. 일부 PC 데스크톱 CPU와 비교해보세요. 정말 터무니없습니다. 꼭 확인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은지 알고 싶으시다면 이것의 최대 버전과 비교해서요. 왜냐하면 이것은 램이 48GB에 불과하거든요. 며칠 안에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128GB의 램입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이 노트북을 집어들고 싶다면 아마존에서 실제로 판매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미 할인된 가격으로요. 애플 웹사이트에 표시된 가격보다 훨씬 저렴해요. 그러니 돈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싶다면 아래 영상 설명의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당신도 알고 있지요. 돈을 조금 아껴보세요. 알려드리자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